협정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 개념을 잠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BDB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WTO 관세평가 협정의 논의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BDB를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내용만 가지고 과트 평가 협정에는 WTO 관세 평가 협정은 BDB와 좀 다르다 이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면 평가 시점 시간적 기준을 보면 BDB는 관세 부과 가능한 시점 수입 신고 시점이라고 해놓고 과트 평가 협정 WTO 관세 평가는 시간적 요소가 언급이 없다. 타임 엘리멘트는 없다. 해설 1.1에도 나중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 기간 중에는 판매 계약 시점과 수입 신고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시 과세 가격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통상적인 관례 기간 경과 시에는 재조정된다. 이렇게 해놨죠. 평가 장소는 수입방 도착 지점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수량과 상업적 수준 거래 단계는 둘 다 정해놓은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대략 이해가 가실 텐데 시간적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BDB는 우리가 정상 가격을 지향을 하잖아요. 2018년 1월 1일 날 수입 신고를 해. 의자. 이 시점에 정상 가격이 얼마냐? 이 시점에. 그러면 이 시점에 정상 가격 의자 한 개가 100불이다. 라고 하면 동종동지문부터 들어간다. 내가 똑같은 의자를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하면 요 정상 가격 100불에서 차이가 나는 놈. 예를 들어 내가 90불을 가져온다. 90불에 내가 신고를 했다. 이 시점에 똑같은 1월 1일 날 신고한 놈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의자를 가져왔는데 이때 90불 신고했다. 인정 안 된다라니. 100불로 해야 된다라니. 이걸 이제 이때 평가를 한다라니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 시점에 이 가격을 맺었는데 요건 계약을 1년 전에 맺을 수도 있고 2년 전에 맺을 수도 있죠. 그거 무시하고 이 시점에 가격을 가져온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 이제 다만 이제 요 뒤에 재조정한다의 문제는 요런 문제입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요런데 정상 가격이 예를 들면 의자의 정상 가격이 아까 100불이에요. 근데 이 100불로 형성되는 기간은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약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동일하게 100불로 거래된다. 100불로 거래된다. 100불로 거래된다라는 이야기는 통상적인 상관행 가격 변동이 없는 기간을 3개월로 조사를 했어요. 즉 3개월 기간 이내에 있는 놈들은 똑같이 100불로 신고돼야 된다. 만약에 3개월 기간을 벗어나서 내가 계약을 맺었다 라고 하면 이때는 가격이 재조정돼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BDB 시즌은 평가 시점을 수입 신고 시점을 정해놓고 상거래 관행을 따져요. 상거래 관행을 따져서 그 기간 중에는 똑같이 신고를 하고 그 기간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방식의 평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WTO 관세 평가 협정과 비교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부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실정적인 가격이니까 거래 가격을 중시하고 거래 가격은 타임 엘리멘트는 따지는데 평가 시점을 중심으로 1개월 전이든 2개월 전이든 3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내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거래 가격 배수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타임 엘리멘트 그래서 없다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 요소는 없다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 자, 가트 평가 협정은 시간적 요소가 언급이 없다라는 장소적 요소 요 정도만. 요거는 제가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페이지, 22페이지에 이거 한번 봤죠? BDB WTO 관세 평가 협정의 접근상의 차이점, 브뤼셀 평가 협약 첫 번째 있고 관념적 가격을 선택했다. 그다음에 협약상의 관세 평가의 정의, 협약상의 과세가격 정의는 관념적인 가격을 정상 가격, 노르말 프라이스로 봤다. 동그라미 이번에 그렇죠. 첫 번째 줄에 관세를 납부하는 때, 그다음에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오픈 마켓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요거 브뤼셀 평가 협정은 이렇게 정상 가격 요건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가트 7조의 내용들을 그대로 승계를 했어요. 그대로 문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그다음 오픈 마켓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 줄에 공개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요건. 그다음에 밑에 정상 가격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 이렇게 해놨습니다. WTO 관세 평가 입장은 실정적 가격 채택했다. 일물 다가의 원칙이다.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이다. 실정적 가격 포지티브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페이지에는 브뤼셀 평가협정 집행에 있어서 차이를 WTO 관세 평가협정과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줄에 브뤼셀 평가협약은 문단의 맨 세 번째 줄 밑에 저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세관 당국의 재량에 위임했다라는 이야기고, 정상 가격을 산출하려고 하니까 세관 재량에 위임해야 되겠죠. 이런 거 기간 계산하고 상관을 조사하고 그 기간을 벗어났는지 조사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세요. 아이디얼리스틱한 가격을 하나 정해놓고. 그런데 이에 비해서 WTO 관세 평가 협정은 세관 당국의 재량을 최소화했다는 표현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죠. 특히 본지사 간의 거래, 독점, 대리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차이점이, 브뤼셀 평가 협약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WTO 관세 평가 협정은 그 관계가 가격에 미친 영향을 세관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격을 결정한다. 특수관계 있어도 문제 없다. 특수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브뤼셀 평가협정은 특수관계 있으면 무조건 배제시켰습니다. 조건 또는 사정이 있으면 배제시켰어요. WTO 관세 평가협정의 두 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특수관계 무조건 배제가 아니에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조건 또는 사정이 있으면 배제입니까? 무조건 배제가 아니에요. 일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제 그걸 여전히 나중에 차이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3페이지는 표가 그렇고요. 24페이지에 뭐 한번 그 줄을 쳤는데,